그렇다. 손만을 사용하던 인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은 진일보한 발가락 동작을 통해 진정 진화된 인류의 미래상을 제시함과 동시에 당시 아동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움켜쥐었더랬던 추억의 발가락. 바로 그 발가락과 웬만한 시설물들은 모두 종이장처럼 유린했던 나무작살, 그리고 상당기간 발효 숙성된 듯한 쫄러닝 한 조각까지. 안 봤다면 또 모를까, 일단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대목들을 대량 보유한 추억의 만화영화 미래소년 코난. 시대의 대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그의 핵심을 전부 담고 있는 걸작 미래소년 코난을 모시게 된 것을 진정 기쁘게 생각하며 설레임으로 바르르 떨려오는 발가락을 진정시키면서 자, 시작한다. 아이고, 곱게 죽여야지. 램프가 넌 사람 아니다. 뭐니까? 이제 이거 가만히 떨어졌다. 다이스 선장. 정말 대단한 아이로구나. 그러나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자, 간다. 몬스키. 세계를 파멸의 구렁텅이까지 몰고 왔으니까요. 그것을 만든 과학자 그룹의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라나, 3차원 레이더를 살펴봐. 네. 라오 박사. 아직 멀었어. 이제부터라고. 그리고 로보노이드 등 코난에는 애니메이션이란 말보다 만화영화란 말이 실로 잘 어울릴 만한 구수하고도 쟁쟁한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그들 중 가장 출중한 캐릭터는 그 이름부터 귀엽고도 구수한 호비. 호비는 난 말이야, 이만큼 커다란 쥐를 140마리에 9,090마리에 900,990마리나 잡았다고! 주인공 코난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며 성공적인 데뷔를 했더랬다. 특히 이 유명한 달리기 대결 장면은 당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아동 길거리 스포츠 문화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더랬다. 또한 당시 그 존재 여부를 놓고 무수한 논란이 난무했던 흡연 장면은 이후 20여 년 만에 출시된 DVD로 검열 삭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나긴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도 했다. 그렇다. 보비는 겉보기와는 사뭇 달리 나름 신비로운 캐릭터이기도 했다. 그는 또한 이런 장면. 라나는 울보도 겁쟁이도 많이 먹지도 않아. 새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애야. 어? 그럼 새 같은 걸 손으로 잡아서 실컷 먹을 수 있겠구나. 또는 이런 장면. 등에서 엿볼 수 있듯 그 당시 만화영화 캐릭터들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놀라운 식탐의 세계를 보여줬던 바. 그것은 마침내 자신이 키우게 된 새끼 돼지를 부르는 바로 이 장면에서 식탐의 인격화라는 높은 경지로까지 끌어올려진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포비가 진가를 발휘했던 대목은 포비, 조금만 기다려. 이걸 부수자. 몸으로 말하는 육체파 장면들에서였다. 됐다. 그는 선실에 갇힌 라나를 구하는 나름 진지한 이 장면에서도 결국 신체적 한계를 10분 활용하여 걸려버렸어. 주목할 만한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한 장면에 정수라 할 수 있는 장면은 라나가 코난을 구하기 위해 바라쿠다호의 구명정으로 탈출하는 이 장면에서 목격된다. 기다려! 라나의 구명정 로프를 잡으며 헛되이 저항하던 다이스의 발밑에서 매우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해를 전개하던 포비. 그러나 선장의 기습에 머리를 잡히게 되고 결국 이렇게 체육대회 망국기를 형상화한 듯한 대형을 빚어내고야 만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코난, 아주 잘하는데 그래? 대사까지 날려주는 포비의 저 여유는 역시 그 강력한 모근력에 걸맞은 담대한 것이었다. 한편 코난 또한 주인공답게 수많은 결정적 행보들을 남겼던다. 수많은 남성 아동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샤프나 연필을 던지는 등의 오바를 뜻하지 않게 조장했다. 작살 던지기부터 앞서 언급한 발가락을 적극 도입한 신개념 액션,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인공의 발밑만 쏘는 적탄을 회피하던 그 동작까지. 코난이 남긴 족적은 결정적 캐릭터 역사에 찍힌 실로 굵직한 한 획이었다. 그러나 코난이 진정 관객들의 뇌리 깊은 곳에 꽂힐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라나와 함께 등장한 장면들 때문이었다. 당시 라나와 코난이 지속적으로 벌였던 각종 애정행각들은 당시 수많은 아동 관객들의 애간장을 온유할 젤라또 마냥 줄줄 녹아내리게 했으니 어찌 우리 이를 아니 모실 수 있을 쏜가. 이 섬에도 열매가 있어. 가자. 아무 개연성 없이 힘자랑을 위해 라나를 안고 뛰던 코난. 바나나는 가볍구나. 마치 새 같아. 당시 남성 아동들의 부러움과 질시와 비판을 동시에 이끌어냈던 이 라나 안고 달리기 씬은 결국 삼각탑에 갇힌 라나를 구하다가 코난 손이 꼭 잡아. 떨어져. 꺾인 파이프 끝에 매달리는 절체절명의 장면에서 라나를 구해낸 필살기로 써먹어지면서 명예회복과 더불어 찬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또한 라나는 이러한 고난에 뒤지지 않고 시작해. 조심해. 아래를 보면 떨어진다고. 고공고문을 하는 나쁜 놈의 압박에도 의연히 버티다가 문이 열리고 있다. 이젠 됐어. 그 자태도 살포시 쓰러져 버리는 등의 동작으로 수많은 관객들을 애간장의 도가니탕으로 몰아넣었다. 절대로 태양에너지를 부활시키지 않아요. 결국 항복하는 건 당신이에요. 이렇듯 제각기 출중한 기량을 보유했던 라나와 코난이 2인 1조로 합을 맞춘 장면들의 위력이 어떠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 최고봉은 바로 이 장면이다. 보자. 이걸 풀어야 될 텐데. 모두 없애버려! 구명보트를 타고 가다가 적들의 공격을 받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코난과 라나. 코난의 손목에는 초강력 자석 수갑이 채워져 있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그 수갑은 철골 구조물에 걸려있다. 수갑을 풀려고 몸부림치는 코난을 물밑에 두고 멀어져가는 라나. 벌써부터 기준치를 상회하는 애틋함이 물밀듯 밀려드는 가운데
거의 활어생선에 필적하던 고난의 심폐기능마저도 그 한계를 드러내고 고난의 탈진이 오고야 만다. 이때 고난에게 다시 돌아온 라나. 대다수의 전체 관람가 영화들의 전통을 따르며 인공호흡을 빙자한 입맞춤을 날려주는 라나. 이 장면을 목도하며 얼마나 많은 남성 아동 관객들이 저렇게만 된다면 나도 입수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되뇌며 단말마에 탄식을 흘렸던가. 그리고 2차 인공호흡을 시도하던 중 안타깝게도 쓰러져간 라나를 본 코난은 드디어 단 한 방에 수갑을 풀어 제끼고 순식간에 상승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비영청 밝은 달을 배경으로 라나와 함께 환희의 점프를 해내고야 만다. 바로 이러한 것이야말로 사랑의 힘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랴. 물론 이들에게도 안타까운 이별의 순간과 어려운 시절도 있었더랬다. 이건 걸작이다. 친구를 때리다니 말이야.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극복하고 꿈에도 그리던 그곳에 가게 해주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초강력 자석 수갑마저 한 방에 풀어버리도록 한 사랑의 힘이 아니었던가. 총보다 대포보다 도끼보다도 강한 사랑의 힘. 홀로 남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면서도 속고 싶은 오래전 거장이 꾸었던 꿈이다.